최근 개발되고 있는 한국 함정들을 보면 불과 40여 년 전 1000톤급 호위함을 처음 건조한 나라가 맞나 싶을 정도로 급격히 발전해 있습니다. 한국이 건조한 만재 배수량 110만 톤 프렐류드는 세계 최초의 FLNG입니다. FLNG는 천연가스 시추, 저장, 운송이 가능한 선박인데요. 왜 한국이 세계 조선업계의 절대자인지 확인시켜주는 선박입니다. 또한 작년 6월 취역한 마라도함은 경항모 건조 및 운용을 위한 시험대 역할을 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독도함 취역 이후 14년 만에 건조된 한국 최대 규모의 대형 수송함인데요. 처음 건조한 독도함의 단점들을 모두 극복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따라서 한국의 대형함 건조 기술은 세계 최고이고, 이미 마라도함에서 건조 및 운용 경험을 획득한 한국은 당연히 항공모함도 건조, 운용할 능력이 있습니다. 2020년 8월 10일 공식화된 국방부의 2021에서 2025년 국방중기 계획에 따르면 항공모함 도입은 최종 확정됐는데요. 2021년 12월 청와대의 강한 주장으로 국회 본회의에서 기본 예산이 통과하면서 본궤도에 올랐습니다. 국가문제급의 재정난으로 국방비가 대폭 삭감되거나 정부가 항모 불필요론을 내세우며 계획을 완전히 들어엎는 상황이 아니면 건조될 예정인데요. 국내에서는 항공모함 도입 사업의 찬성파와 반대파, 그리고 찬성파지만 경항모가 아닌 중형항모 이상을 요구하는 주장들이 엇갈려 팽팽한 줄다리기를 하고 있습니다. 한국이 이렇게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미적거리는 사이 중국과 일본 항공모함들은 서서히 배치를 준비하고 있는데요. 중국은 6월 17일 세 번째 항공모함을 진수했습니다. 중국 최초로 실전 배치된 항공모함 야오닝은 약 70% 건조된 항공모함을 구입해 건조한 것이고, 두 번째 항모인 산둥함은 러시아에서 관련 기술을 수입해 건조했습니다. 따라서 1번, 2번 항모는 중국이 자체 기술로 건조한 것이 아닙니다. 두 척 모두 캐터펄트가 없어 스키점프대를 사용하는데요. 캐터펄트 없이 스키점프대를 이용해 이륙할 때는 최대 이륙 중량이 30톤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캐터펄트는 초창기와 비슷한데요. 보통 앞바퀴에 걸어 전투기를 발사합니다. 증기식 캐터펄트는 2톤 무게의 캐디락 승용차를 올려놓으면 2km를 날아가다 수면에 떨어진다고 할 정도로 강한 추진력을 제공합니다. 따라서 중국의 유일한 함재기 J-15는 30톤 이하의 무장으로 이륙해야 하는데요. 최대 이륙 중량 33톤인 J-15는 제한적인 무장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세 번째 항공모함은 전자식 캐터펄트를 장착해 30톤 이상의 함재기를 이륙시킬 수 있게 되어 J-15의 완벽한 성능을 구현할 수 있게 되고, 공중 조기 경보기를 운용할 수 있게 됩니다. 이로써 중국은 제대로 된 항공모함을 가지게 됐는데요. 네 번째 항모는 핵추진 항모로 2025년 실전 배치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중국은 2035년까지 총 6척의 항모를 확보할 예정인데요. 미 항모 전단이 대만 해협 1000km 이내에 들어오지 못하게 해군력을 갖추는 것이 목표라고 합니다. 중국 함정 수는 약 770척으로 미국 480여 척보다 수적으로는 이미 앞서 있는 상태입니다. 일본은 만재 2만 7천톤급 이즈모함을 개수해 척당 12기의 F-35를 운용할 예정인데요. 2021년 일본함의 개수가 완료돼 운용적합성 시험 중입니다. 2022년 이번함의 개장이 시작됐는데요. 일본함의 2차 개장은 2026년 예정이고, 이번함의 2차 개장은 2027년 예정입니다. 따라서 2030년 이전에 일본은 두 척의 항공모함을 보유하게 됩니다. 한국형 항공모함은 2022년 9월에서 10월에 항공모함 기본설계 계약을 체결할 예정인데요. 기본설계 계약 대상자인 대우조선해양과 현대중공업이 2021년 마덱스에서 공개한 목업을 살펴보면 만재 4에서 5만 톤급의 경항모로 추측됩니다. 하지만 아직 완전히 스펙이 확정된 것은 아닌데요. 따라서 건조에 들어가기 전까지는 경항모와 중형항모 도입 논란은 지속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경항모 도입 주장과 7만 톤급의 중형 정규항모 도입 주장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경항모 쪽은 캐터펄트 없는 중형항모 도입은 의미가 없는데, 캐터펄트 기술 개발은 어렵고 가격은 비싸기 때문에 F-35B를 채택하고 경항모로 가는 것이 현실적이라고 말합니다. 참고로 미국이 프랑스에 판매한 캐터펄트와 강제 착함 장치 가격은
무려 1조 5,660억 원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이는 한국 경항모 건조 가격인 2조 3천억 원의 약 70%에 이릅니다. 경항모는 적절한 비용에 대북 전력으로도 충분하고 항모 운영 경험을 쌓으며 예산이 충분해질 때 2040년 이후에 중형 항모를 건조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합니다. 또한 경항모만으로도 충분한 시연성을 가지고 있어 중국, 일본을 견제할 수 있는 전력이 될 수 있다고 합니다. 중형 항모 도입의 가장 큰 이유인 KF-21 함재기형은 개발되더라도 F-35C보다 성능이 낮을 것이 분명하고 좁은 항모에서 두 가지 기종을 운영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기 때문에 중형 항모의 함재기는 F-35C가 되어야 한다고 합니다. 또한 기체 자체도 미완인 시점에서 개조 여부도 불확실한 KF-21 함재기형이 자주 국방과 운용 편의성을 제공해 줄 수 있냐고 의문을 표합니다. 중형 항모 도입을 주장하는 측은 한국이 도입할 수 있는 항공모함은 많아야 투척 수준인데 겨우 12기를 탑재할 수 있는 경항모는 실질적인 중국, 일본의 견제 전력이 못 되고 최소 20에서 24기를 탑재할 수 있는 중형 항모만이 가능하다는 주장입니다. F-35B는 폭장량이 떨어지고 작전 반경에서 좁기 때문에 일단 F-35C를 운용하고 KF-21 함재기형을 개발해 운용하면 자주 국방과 운용의 편의성을 가질 수 있습니다. 또한 F-35B는 생산량이 점점 떨어지면서 기체 가격 상승과 운용 유지비가 증가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어 전투기 도입 가격과 운용 유지비를 생각하면 오히려 중형 항모가 전체 비용 면에서 나을 수 있다고 말합니다. 한국은 충분한 호위 함대를 구성하기 힘들기 때문에 항공모함 자체적으로 일정한 방공, 대함, 대지 공격력을 보유해야 하는데 경항모에는 충분한 무장을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요약하면 경항모 쪽은 비용과 기술적 어려움을 말하고 중형 항모 쪽은 항공모함 자체의 전력 강화를 주장합니다. 항공모함의 존재 이유는 결국 함재기입니다. 태국은 항공모함을 보유하고 있지만 왕실을 위한 세계에서 가장 큰 요트라고 조롱받고 있는데요. 항공모함에 왕실 전용 선실이 있고 항공모함에 함재기가 없기 때문입니다. 태국 항모는 해리어를 탑재했는데요. 해리어 퇴역 이후 헬기만 탑재하고 있어 현재 헬리콥터 모함으로 분류되고 있습니다. 항모에서 헬기 모함으로 추락한 경우죠. 이처럼 항모는 함정 자체보다 함정에 탑재되는 항공기에 따라 그 전력이 결정되는데요. 한국이 경항모를 건조하게 되면 KF-21은 수직이 착륙기로 개조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선택지는 단 하나 F-35B밖에 없습니다. 항모 건조 가격의 70%에 이르는 캐터펄트를 설치한다면 달라지겠지만 그럴 가능성은 거의 없습니다. 전투기 가격은 기체 가격만 있는 게 아닌데요. 전투기에 필요한 여유, 부품, 무장, 지원시설 등을 포함한 가격을 프로그램 가격이라고 합니다. 영국이 도입한 F-35B의 대당 프로그램 가격은 3천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한국이 도입한 F-35A의 대당 프로그램 가격이 1,850억 원인 것을 생각하면 F-35B는 F-35A보다 무려 65%나 비싼 가격입니다. 게다가 F-35B는 생산량이 점점 감소하고 있어 차후 운용, 유지비 또한 증가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영국 도입 이후 가격 변동이 있겠지만 영국 도입 가격 기준으로 한국이 20대에 F-35B를 도입하려면 약 6조 원이 투입되는데요. 경항모 가격이 2조 3천억 원으로 책정돼 있습니다. F-35C의 프로그램 가격은 대당 1,900억 원 정도로 추측되는데요. 20대면 3조 8천억 원에 불과합니다. 중형 항모에 20에서 24대가 탑재된다고 볼 때 30대를 도입한다고 해도 5조 7천억 원으로 경항모의 함재기 20대 도입과 보다 저렴합니다. 중형 항모 건조비를 5에서 6조 원으로 예상하고 있는데요. 함재기를 포함해 경항모는 8조 3천억 원, 중형 항모는 10조 7천억 원으로 함재기는 2배 늘어납니다. 중형 항모의 캐터펄트와 강제 착함 장치까지 더하면 12조 2천억 원이 조금 넘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중형 항모는 경항모보다 47% 정도 비싼데 2배의 전력이 상승됩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경항모인가요? 중형 항모인가요? KF-21 보람에 한국인이라면 사랑할 수밖에 없는 전투기죠. 2021년 10월
현대중공업과 카이는 한국형 항공모함과 함재기 개발 사업에 서로 협력한다는 양해각서를 체결했습니다. 현대중공업이 항공모함 계약자로 선정되고 항공모함 계획이 자리 잡고 나면 보람의 함재기형을 개발한다는 말인데요. 카이는 함재기 설계에 3년, 시제기 제작에 1년, 테스트 3년, 총 7년이 소요될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또 기술자 분들이 갈려 나갈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어려운 일인 건 알지만 잘 해낼 것이라 믿습니다. 2030년 이전에는 보람의 함재기를 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데요. 한국형 항공모함이 2033년 등장할 예정이기 때문에 한국 보람의 함재기를 탑재한 모습으로 등장했으면 좋겠습니다. 현대중공업은 보람에 맞춤 항공모함 설계를 하고 카이는 현대중공업 항공모함에 맞춤 함재기를 개발합니다. 7월 13일 방위사업추진위원회는 F-35A 20기 추가 도입을 의결할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기존의 항공모함 사업을 위한 F-35B 20기 도입에서 방향 전환을 한 것입니다. 따라서 많은 분들이 항공모함 사업을 폐기하기 위한 수순이 아닌가 의심하고 있는데요. 함재기 개발에 따라 F-35B 도입이 전면 취소된 게 아닌가 추측됩니다. 현대중공업의 항공모함은 디자인 면에서 미래형이라는 소리를 듣지만 해군의 요구사항에 없는 스키점프대를 설치한다는 점이 특이한데요. 항공모함 스키점프대는 두 가지 문제점이 있습니다. 갑판의 일부 공간을 이륙을 위해서만 사용해 갑판의 사용 공간이 좁아진다는 점과 최대 이륙 중량이 30톤 이하로 제한된다는 점입니다. 캐터펄트를 장착하면 갑판 사용 공간은 넓어지지만 갑판 아래 캐터펄트를 위한 시설들을 장착해서 함 내부의 사용 공간은 줄어들게 됩니다. 최대 이륙 중량 제한은 보람의 함재기형에는 해당 사항이 없는데요. 일반적으로 전투기를 함재기형으로 개조할 때 동체 구조를 보강해야 하기 때문에 전투기 자체 무게가 20% 정도 증가하는데요. 보람에는 20% 증가한 동체의 무장과 연료를 가득 채워도 최대 이륙 중량이 30톤이 되지 않습니다. 현대중공업이 스키점프대를 설치한 항공모함을 주장하는 이유도 보라매를 함재기형으로 개조하면 비싼 캐터펄트를 설치하지 않아도 충분한 무장을 장착하고 이륙할 수 있기 때문으로 추측합니다. 물론 스키점프대보다 캐터펄트가 좋은 점이 많지만 너무 비싸니 차 안을 선택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카이에서 공식적인 발표는 없지만 함재기 개발에 1조 원 이상의 자금이 필요하고 함재기 가격은 보라매보다 높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지만 프로그램 가격을 따지면 결코 비싸지 않을 것으로 추측됩니다. 보라매와 보라매 함재기가 하늘을 뒤덮길 바라며 마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힘이 됩니다.